박물관에 왔습니다. 베트남전에 사용되었던 남베트남군과 미군들 무기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베트남과 미군들 무기인데 북베트남군이 노획한 거를 전시해 놓은 것입니다. 20분, 30분 정도였나? 30분 정도 걸어왔기 때문에 일단 커피를 한잔 하겠습니다. 커피를 한잔 하면서 전쟁 박물관을 돌아다니면서 베트남 전쟁, 우리가 인도 차이나 반도 2차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커피를 한잔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통일궁에 갔을 때 우리가 얘기했던 게 인도 차이나 반도 전쟁 2차 전쟁, 우리가 말하는 베트남 전쟁 전까지 얘기를 했었다고. 그런데 이제 여기 오니까 여기 맞물려서 그 앞에 것만 잠깐 연결을 하고 그런 다음에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실제로 안에 들어다니면서 미군이 사용했던 무기, 왜 이런 무기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걔네들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얘기하고 베트남 전쟁까지 가기 전까지. 어제 통일궁에서 형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프랑스 얘기가 주였는데 갑자기 저도 이제 몰라 이번에 알아요. 형님 통해서 이번에 알았는데 1960년대 50년대인가? 60년대 그때부터 미국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프랑스가 그 이전에 훨씬 어머니 왕조 시대 때 어제 말한 것처럼 식민지를 했었고, 식민지를 잘 유지하다가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나치한테 프랑스가 당하잖아. 자기 나라가 없어졌는데 식민지를 관리할 능력이 안 됐다고. 그러는 사이에 일본이 이제 그 무주공산 지역을 인도 차이나 반도를 다 들어온 거지. 일본이 꽤 엄청나게 약탈을 했어. 일본은 알잖아, 일본 놈들. 그렇죠. 우리 당해봐서 알잖아. 당해봐서 알지. 걔네들이 왔을 때 인구의 10%가 아사됐다고. 여기는 베트남 같은 게 1년에 사모작을 하는 나라잖아. 그러니까 식량이 모자라는 나라가, 여기 식량이 수출국이고 식량이 모자란 나라가 아닌데 여기서 굶어 죽는다는 거는, 그치. 얘네들 인구 10%가 굶어 죽었다는 거는 얘네들이 어마어마하게 식량을 약탈해갔대. 그러니까 중국하고 그 당시 전쟁에 식량이 필요하니까 얘네들 쌀들을 엄청나게 가져갔다고. 근데 더 재미난 사실은 여기를 안남미라 그러잖아. 안남 지역이라서 우리가 날라간다, 날라간다 그러는데, 한국에 있는 쌀은 한국하고 일본하고 비슷한 쌀을 먹잖아.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찰진 거, 약간 찰진 거. 전쟁을 막 지금 동남아 쪽하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막 전쟁을 수행하는 와중에 밥을 줬는데 막 여기서 다 공급을 했으니까 날라가는 밥을 처음에 준 거야. 날라가는 밥을 먹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존나 내가 지금 목숨 걸고 싸우는데 내가 고향의 밥을 먹어야지, 이렇게 말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산적에다 한국에다 대대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식량들을 쌀을 다 지금 동남아 지역이나 이쪽으로 전투에 다 투입한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될 거냐. 한국 조선인들이 거의 죽게 생겼으니까 조선인들한테는 얘네들 쌀을 갖다 준 거야.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어른들이 안남미 그러면 되게 못 사는 사람이 먹는 거다. 이렇게 해서 기분 나빠한다고.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일본이 엄청난 식량 수탈을 하면서 지나갔다고. 엄청난 식량 수탈을 했는데 많이 힘들었지. 그런데 호치민이 이미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 공산당을 조성하고, 일단 베트남 공산당 조직을 해서 활동하고 있었고,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호치민이 딱 보니까 지금 프랑스가 물러간 상태고 일본이 차지하고 있지만은, 일본과 우리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전쟁하고 있는 미국, 중국, 영국 이런 나라와 같이 연합군 측에 서서 일본과 전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지. 호치민 쪽에서요? 우리 상해 임시정부를 치우듯이 베트남 독립동맹이라는데, 이걸 우리가 흔히 아는 월맹이거든. 그 월맹군이라고 그러잖아. 이 군이 그전에 조직이 됐어. 그래서 요게 이제 미국이나 영국의 지원을 받아서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일본군하고 싸우게 됐는데, 그러면서 약속을 받은 거야. 내가 싸울 테니까, 사실은 베트남과 싸움을 잘하거든. 내가 싸울 테니 인정해주라. 독립 임시정부로. 일본군이 물러가서 해방되면 우리가 그 정식 정부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정해달라 해서 미국하고 중국에 인정을 받았다고. 너 그래 전쟁 참가하면 너가 임시정부, 너가 베트남 정부 맞아. 지금 현재는 일본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너가 베트남 정부 맞아. 우리 상해 임시정부처럼. 1945년 초에 베트남에 돌아왔어. 아까 월맹군이 돌아와서 일본군하고 전투를 하고 있었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8월 15일 날 일본군이 항복하고 물러갔을 때는 이미 베트남군이, 월맹군이 생각할 때는 승전국이지. 우리가 여기 전투해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미국하고 중국한테 약속받은, 우리가 이 베트남 지역에, 베트남의 비et남에
정부다. 진정한 인정받은 정부로 인정해 달라고 한 거야. 그 당연한 건데.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이 야, 지금은 되게 혼란스럽지 않느냐. 이 당장은 안 되고 지금 혼란스러우니까 일단은 중국 북쪽은 국민당군이 일단 그 당시에 가서 잠깐은 통제를 하고 남쪽은 프랑스로 와서 통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자 잠깐만. 그리고 2년 후에 총선거에 가서 임시정부 설립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한 거지. 할 것이었는데 그래서 국민당군 내려왔는데 장군 이름 모르겠는데 그 새끼가 존나 약탈한 이 중국 놈들이. 아 중국 놈들이. 존나 약탈한 거야. 그러니까 뭐 금 내놔라, 돈 내놔라, 뭐 식량 내놔라. 점령군으로 왔네. 점령군처럼 행사를 하는 거지. 그런데 호치민은 참았어. 왜냐면 장직석이 엄청난 반공주의자잖아. 호치민 공산주의자잖아. 그러니까 이 새끼들 비를 좀 맞춰줄 수밖에 없었던 거야. 호치민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은 엄청나게 불만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비를 맞춰줬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프랑스는 밑에 남쪽을 점령하고 있었고 이미 지금의 사이공, 지금의 호치민이지. 예전에 사이공이었고. 그러는 와중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프랑스가 말하는 거야. 다 해야 되는데 요거 옛날에 우리가 여기 인도차이나반 우리가 다 지배했는데 요거 다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프랑스가 중국한테 말하는 거야. 염치가 없는 새끼들. 이 새끼 정말 저번에 프랑스 그놈들이 말을 하는 거야. 중국한테. 야, 근데 이 베트남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진짜 베트남 그 사람은 민족주의자 가까운 공산주의자였지만은 엄청나게 합리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국제 정세 판단을 정확히 읽었어. 그래서 숙일 때 숙이고. 프랑스가 중국한테 말하기를 국민당군이지. 국민당군한테 말하기를 너 그냥 물러가라. 우리가 할게 요거. 너 그냥 많이 묻다 아이가. 그냥 가라. 우리 여기 이제 좀 할게. 그리고 너가 힘들잖아. 왜냐면 그 당시에 중국 내전이 되게 격화돼 있어가지고 오택동군한테 밀리는 상태였거든. 국민당군이 밀려가지고 지금 군대가 많이 모자란 상태. 그 얘네들도 무슨 빌미에서 빠져나가고 싶은데 말하니까 바로 간 거야. 자기가 급하니까. 그래서 호치민한테 야, 우리가 요거 할게. 우리가 요거 북쪽까지 먹을게. 호치민이 돌잖아.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남쪽 먹다가 북쪽까지 다 먹겠다. 이제처럼 똑같이. 처음에 광복했을 때도 호치민은 양쪽을 다 하려고 했다고. 그런데 뭐 총선 해주고 그런다니까 좀 기다려보자. 기다리면 되겠지. 근데 이 새끼들이 제국주의자도 안 기다리고 베트남 사람들 열받고 그래서 안 돼. 우리 싸울 거야 그랬던 거야. 근데 프랑스 분들 웃기잖아. 너가 있으면서 총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쵸. 우리 프랑스하고 되겠냐. 그래서 프랑스가 우습게 생각하고 바로 돌아버렸어. 바로 어디로 와요? 지금의 하노이 쪽에 하롱이라고 하롱도 우리 많이 놀러 가잖아. 하롱 쪽으로 바로 들어왔다. 바로 들어와가지고 일단은 하노이까지 바로 점령해 버렸다고. 쫙 밀렸지만은 하노이를 쉽게 내준 게 베트남 비핵국 월맹군이 게릴라전에 엄청나게 능숙하다고. 왜냐면 프랑스 식민 시대 때 계속 독립운동을 했었고 그리고 일본군과 전쟁하면서도 게릴라전에 능했고 그래서 우리는 하노이는 내주지만은 진 건 아니다. 너 죽었다. 그래서 정말 죽었어. 프랑스는 엄청 고생을 했거든. 그러니까 막 낮에는 멀쩡하다 밤 자고 있으면 뭐 와서 공격하고 막 그러니까 계속 게릴라전으로 엄청 괴로워. 그래서 프랑스가 야, 이 전쟁을 우리가 이길 수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에 가지고 있었던 거야. 인도 차이나 반도를 식민지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3에서 4조 사이라면은 전쟁비로 3에서 4조를 쓴 거야. 이건 뭔 짓이야. 사람만 죽어나가고. 그렇죠. 근데 빠져나와야 돼. 프랑스 이 정도에서 빠져나오자. 근데 그냥 빠지면 쪽팔리잖아. 뭔가 큰 거 한 건 해서 대승을 한 다음에 협상을 하고 빠져나오려고 했던 거라고. 뭔가 이권 같은 걸 그렇지. 좀 먹고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에서 빠져나올 생각으로 지금은 이제 여기에 전시돼 있을 거야. 전쟁박물관에 DMBM프라고 전투가 있다고. 거기 지역이 요거 핸드폰 안 되구나. 이 산이 이렇게 돼 있어. 여기 평지야. 그리고 여기 요렇게 올랐으니까 여기 평지 옆에 요렇게 분지처럼 돼 있지. 여기 이제 얘네들은 비행기 할 줄을 만들어 가지고 비행기가 이착륙하게 만들었다고. 비행기가 이착륙한단 말은 당시에 프랑스를 미국이 밀어주고 있었거든. 미국도 공산화되는 걸 인도차이나 반도 전체 공산화되는 걸 엄청나게 싫어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여기서 군수물자를 많이 대줬다고. 비행기로. 여기는 충분한 군수물자가 있지. 뭐 포부터 탱커 이런 다 있었어. 비행기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노이까지 거리가 안 멀다고. 그럼 여기서 작살날 수 있잖아. 여기가 아주 좋은 위치라고. 그런 거 하기에는.
그런데 호치민을 하니까 여기를 빼들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전면전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쵸, 여기는 게릴라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전면전에 되게 불리한 게 이거 돈이 무기도 없고. 그런데 마침 재수가 적동으로 중국 공산화가 된 거야. 왜냐면 여기 포를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 전차도 밀림 지역이라고. 여기가 분지라면은 이 밑에 올라가는 전부 밀림 지역이고 길도 없고 그냥 보병이 총 들고 올라가는 방법 말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포를 지금 다 배치를 해놨고 보병 올라오면 뭐 여기서 기관총을 쏘면 되니까. 그럼 뭐 걔네들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완벽하거든. 총 들고 와봐야 뭐 여기 용병만 2,000명 있었다고. 최정예 용병 있고 막. 그래서 정규군 있고. 그래서 아이고 뭐 게릴라 애들 뭐 어디 이상한 뭐 아우자 여자고 이상한 옷 입고 뭐 되겠어 이렇게 생각했잖아. 그런데 일단 중국이 통일되면서 중국군이 되면서 복사포나 뭐 이런 거 있잖아. 무기를 지원해 준 거야. 근데 무기를 지원했는데 무기를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잖아. 그러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얘네들 자전거, 그러니까 여기 한 기록에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20만 명 정도의 민간인들이 다 자원해가 길을 만들어준 거야. 길을 만들어주고 포가 워낙 크잖아. 포를 분해를 한 거야. 분해가 부품별로 다 자전거나 이런 데 싣고 아까 어깨 메고 올라간 거야. 밀림에 길 뚫어놓고 먼저. 생각도 못했던 게 그렇게 올라온 거야. 그리고 낮에는 안 해서 밤에만. 그렇게 해서 이쪽 주변에 포를 다시 조립해가지고 다 설치해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같이 도관이든 지가 된 거야. 꼼짝 계속 쏘잖아.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겠는데 포는 계속 날아오지. 그래서 결국에 대패를 했다고. 엄청난 대패를 하고 포로가 15,000명 잡혀가지고 이동하는 중에 아마 9,000명인가 죽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완전 대패를 한 거야. 그래서 프랑스가 졌잖아. 이 협상을 하는 거지. 졌다. 그럼 너 물러가라. 이렇게 딱 호치민은 물러가라. 우리가 졌지만은 남쪽은 주라. 이 새끼들이 그게 말이 되나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 남쪽은 우리가 하게 해주라. 다른 그 장군들이 호치민 밑에 장군들이 이야기한 거야. 야 말이 안 된다. 우리 팀 다 이겼는데 저 새끼들 개박살나고 군대도 거의 없는 상태인데 밀고 가서 끝내보자. 사이공 가서. 그렇지만 사이공에도 25,000개 프랑스군 주둔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좀 출혈도 클 것 같고 이미 여기서 DMP에서 베테랑 월맹군도 많이 죽었고. 그러니까 이미 출혈도 크고 호치민의 냉정한 판단은 출혈도 큰 상태여서.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DMP에도 마찬가지인데 그 뒤에 미국이 있다고.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줬거든. 무기를. 프랑스는 전쟁 끝나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뭔 힘이 있겠어. 그 미국이 전반적인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 뒤에 미국이 있다고. 그럼 내가 이쪽을 전부 다 먹어가지고 공산을 시키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 그럼 미국하고 싸워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호치민은. 그래서 미국하고 싸울 수는 없다 우리가. 그래 그러면 너가 남쪽은 가져가라. 그래서 17도를 건 거야. 이제 분단이 시작. 그래서 남쪽에는 남베트남, 북쪽에는 북베트남. 북이 17도선을 경계로 북쪽은 베트남 민주공화국, 남쪽은 베트남 공화국으로 했거든.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1956년, 그게 54년 뒤에 1956년에 총선거를 실시해서 새로운 정부를 해서 통일정부를 만들자 이렇게 약속하고 그래 2년 기다리면 되겠지. 이 당시에는 호치민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 상당수 호치민을 지지하고 있었고 총선을 했을 때 호치민이 이길 확률이 높았겠지. 그러니까 호치민 입장에서는 뭐 2년 정도 후에 참았다가 2년 후에 다시 총선해서 통일정부 수립하면 된다. 지금 괜히 피 흘리지 말고 이렇게 생각한 거지.